여러분,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습니다.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어제 국회 모습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야당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당만 가득합니다. 여당만. 그야말로 여당만 참석을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선출을 한 거죠. 11명을 말입니다. 국회가 이래요. 그도 그럴 것이 176석인가요? 지금 현재? 그야말로 공룡 여당, 엄청난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야당이 지금 다 나갔는데 여당만 가지고 그냥 다 선출했습니다. 이런 적은요 32년 이래 없어요. 지금까지 32년 동안 대한민국은요 그나마 여야의 협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야의. 이게 12대 국회니까 87년 정도 되나요? 그때부터 의석수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해서 야당에도 상임위원장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당이 독식을 했었죠. 그러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상임위원장도 비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독주 체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법사위원장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두렵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독식했다. 이 말은 그 이전의 정권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그게 군사정권이에요. 그때는요.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5공화국 이전 군사정부 시절로 지금 되돌아간 것 아닌가요? 30년 동안 민주화를 이루면서 투쟁했는데 지금 국회의 원칙과 전통이 누구 때문에 지금 무너진 건가요? 야, 여기다가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요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국회의장도 여당, 국회 부의장도 여당. 야, 그야말로 국회 자체가 일당 독주 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뭐 여당, 범여당 한 190석이니까 개헌 외에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누구의 눈치도 안 보겠다.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졌고요. 정의당마저도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면서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본회의에. 이게 불거진 거는 법사위 때문이거든요. 법사위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왜 법사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당장 울산 선거 공작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관련이 돼 있죠. 그다음에 조국 일가 사건, 그다음에 유재수 비리 무마 사건,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뭐 줄줄이 재판이 대기하고 있고요.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주 다 있죠. 그러니까 임기 말에 이걸 방어해야 돼. 방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독주 체제를 가지고 오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임기 말에 정권을 방어한다. 이게 여러분 건불 10년 하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 이게 안 알려질까요?
결국은요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해보세요.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경제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제가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해서 이 내용을 아이템으로 다루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국회가 일당 독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당장 공수처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예, 공수처장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나옵니까? 야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 법을 바꾼대요. 법을. 다수당이니까 언제든지 법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당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지금 법으로 바꿔서 야당 빼겠다는 거예요. 야당 빼겠다. 게다가 각 대부분 하는 거 있잖아요. 각고 뭐 헌법재판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여당 야당 뭐 이제 여당이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독식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국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와, 저는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기업이 적폐 세력이니까 기업에 대한 옥죄기 계속 나올 거예요. 예, 법안이 지금 올라온 게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안 올라오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들고 올라오죠. 완전히 이건 판을 뒤집는 법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관계법 들고 올라오죠. 이거 실업자, 해직자 노조 가입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거 국회에서 그냥 통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통과된다고. 통과하면 기업이 기업할 수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부동산 정책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부동산 정책은 안 바뀌어요. 결국은요. 반발 인천시장까지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친노 핵심 인사가 인천시장인데 인천시장까지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세금 빡 높일 거예요. 세금 엄청 높일 거예요.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부담될 만큼 올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고 살이 떨리고 제가 무섭다는 표현까지 쓰는 게 이런 거예요. 다수당의 행포는요. 끝간 줄 모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맹점이 다수당의 행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요. 지금하고 다른 지금보다가도 너무 다른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을 우리는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4.15 총선 이전의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렵다, 무섭다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요. 올곧게 그리고 충분히 견제가 되고 충분히 비판이 되고 그러면서 상생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겁난다고 뒤로 숨으면 이거는 저는 비겁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